늦은 봄날의 진실 시작합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하얗게 피어나듯 한순옥의 일상도 평온했습니다. 68세의 순옥은 남편 영우와 함께 소소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화분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지수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절친한 친구 혜자와는 주말마다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이민재였죠. 민재는 이사 인사를 온다며 순옥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옥이 문을 열자 민재는 순간 굳어진 표정을 지었고 순옥 역시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낯익은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이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민재는 돌아갔지만 순옥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수선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멍하니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새 이웃의 등장이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창가에 서서 민재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42년 전 어딘가에 묻어둔 기억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순옥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화분에 물을 주거나 빨래를 넣을 때면 숨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때로는 산책 나가는 순옥을 멀찍이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확인하듯이요. 순옥은 요즘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42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곤 했죠. 어느 날 오후, 순옥은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넘기면서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죠. 그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순옥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26살의 자신이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진 속 남자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42년이 지난 지금 봐도 그 남자는 민재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고 또 보았지만 착각이 아니었죠. 순옥은 급히 절친 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자야, 나 지금 당장 내 집으로 갈게. 혜자의 집에 도착한 순옥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좀 봐. 이상하지 않니? 혜자는 사진을 보더니 이상하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옛날 사진이잖아. 하지만 혜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혜자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이 사진 속 준우하고 너무 닮았어. 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순옥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혜자의 반응이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민재의 집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그와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민재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그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먼지투성이 상자 깊숙한 곳에서 순옥은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42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박준호였죠. 그 준호가 바로 사진 속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순호가 미국 유학이 확정되었다.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2년 후엔 반드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준호의 간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에서 준호는 순옥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순호가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미안하다. 내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약속한다. 우리 아이를 꼭 찾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2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미혼모가 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가족, 홀로 견뎌내야 했던 임신 기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낸 입양.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순옥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민재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절박함이 있었죠. 순옥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준호와 닮았을까?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 하지만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와 자신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민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어느 오후 그는 봉투 하나를 들고 순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는 봉투에서 자신의 출생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순옥이 서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름란에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죠. 42년 전 당신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2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갓난아기였던 아들의 얼굴, 입양기관에 맡기던 그날의 아픔, 그리고 평생 지고 살아온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죠. 이때 혜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순옥의 울음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죠. 상황을 파악한 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옥아, 미안해. 나도 알고 있었어. 민재 씨가 이사 오기 전에 나한테 먼저 찾아왔거든. 뭐라고? 순옥은 혜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혜자가 계속 말했죠. 민재 씨가 친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했어.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흔들릴까 봐서.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2년 동안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하지만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피해자였다고.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42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린 시절 상상했던 아들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옥의 남편 영우가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죠. 혜자가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영우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4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당신, 정말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군요. 영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여보,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한편 딸 지수도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엄마가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럼 나한테는 왜 그렇게 엄격하셨던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재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친어머니에 대한 애증이 뒤섞였죠. 양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진짜 아들처럼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친어머니를 찾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양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민재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친어머니를 찾았을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 그분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야. 1982년 그때는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며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였단다. 편지를 읽은 민재는 양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에 대한 진실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2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었죠. 순옥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2년 전의 진실을 모두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2년 봄이었어요. 준호는 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었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의 부모님이 강력히 반대하셨어요. 집안이 달랐거든요. 순옥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이별의 아픔에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2년 후 돌아와서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가 떠난 후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영우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아내의 아픈 과거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지수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우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그의 부모님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미혼모라는 것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죄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7개월 동안 혜자네 집에서 지냈어요. 혜자가 유일하게 저를 도와준 친구였거든요. 민재를 낳은 후 한 달 동안은 매일 밤 울었어요. 키우고 싶었지만 당시 상황으론 불가능했죠. 민재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서운함은 남아 있었죠. 입양기관에 맡기던 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어요. 하지만 더 나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어요. 순옥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순옥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지수도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민재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양부모님이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저를 보냈을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42년 전의 진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픔과 이해, 원망과 용서가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갔습니다. 민재는 순옥의 집을 자주 찾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지수도 갑자기 나타난 오빠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민재는 순옥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양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제가 태어날 때 정말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지중지 키우셨나 봐요. 순옥은 민재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며 뒤늦게나마 아들의 성장 과정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오빠라는 존재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우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비밀에 상처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옥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죠. 민재 씨,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영우의 따뜻한 말에 민재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혜자가 급히 순옥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순옥아, 큰일이야. 준호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 순옥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어제 나한테 전화가 왔어. 42년 동안 너와 아들을 찾아 헤맸다고 하더라. 이제야 소재를 파악했다면서. 다음 주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해.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막 안정되기 시작한 가정에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았죠. 민재의 친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인 준호의 등장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민재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42년 만에 만나게 될 친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한번 시련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인천공항에는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옥, 민재, 그리고 영호까지 함께 나온 것이었죠. 42년 만에 준호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국장에서 나온 준호는 머리가 하얗게 센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는 순옥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아, 정말 순옥이구나. 민재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릴 적부터 궁금했던 친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준호 역시 아들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민재야, 아빠다. 정말 미안하다. 카페에 앉아 준호는 42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갔지만 하루도 너희 모자를 잊은 적이 없었다. 돈을 모아서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한국에 올 때마다 너희를 찾아다녔어. 결혼은 안 하셨어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할 수 없었어. 마음은 언제나 너희에게 있었으니까. 영호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순옥이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준호는 영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민재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도 친아버지도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양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셨고 친아버지께서는 평생 저를 찾으셨으니까요. 며칠 후 순옥의 집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순옥과 영호, 지수, 민재, 그리고 준호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죠. 혜자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순옥이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42년의 세월이 만든 아픔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준호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고 늦었지만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2년 전 봄날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야 완성되는 것 같아요. 벚꽃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민재는 양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양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늘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는 네 뿌리를 찾게 될 거라고.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운 분이시군요. 제 아들을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을 다시 찍어야겠네요. 오빠도 준호 아저씨도 함께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혈연을 넘어 사랑과 이해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순옥은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제 과거를 받아들여 주셔서. 영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늦은 봄이 왔네요. 더 아름답지 않나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2년간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바람이었죠. 순옥은 진정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늦었지만 더욱 소중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봄날을요.